안녕하세요. 시대인재 N 4기 졸업한 현지원입니다. 시험 특히 직전에는 딱히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기보다는 시간 관리하는 거 제일 신경을 썼고요. 또 제가 잠을 많이 자야 좀 국어 풀 때 잘 읽히는 편이라서 항상 10시쯤엔 자자 해서 그냥 공부 많이 하기보다는 10시쯤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국어 수학 시험을 보면서는 역시 재수하면 긴장이 좀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긴장도 안 하고 긴장 안 한 것 같았는데 사실 수능 끝나고 다시 문제지를 보니까 제가 긴장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되게 놓치고 넘어간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국어는 제가 문학에서 많이 말렸어요. 국어 문학을 풀 때 원래 선지를 고르면서 그냥 내가 고른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고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좀 확신도 없고 두 개 중에 헷갈리는 이런 것도 많았고 해서 문학에서 많이 멘탈이 나갔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도 연결이 돼서 비문학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국어를 풀고 나서 되게 못 본 것 같았어요. 예상을 했을 때 한 92, 3점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려웠으니까 이제 다음 걸 잘 보면 된다 하고 수학을 들어갔는데 20번이 안 풀리는 거예요. 20번이 근데 보기에는 쉬워 보여갖고 그냥 뒤에 거 풀고 다시 돌아오면 풀리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왔는데도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답이 32가 나오는데 선지가 8부터 16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했더니 또 64 나오고 또 32 나오고 해서 결국엔 찍었어요. 16으로 찍었는데 다행히 끝나고 보니까 맞긴 했더라고요. 그랬었고, 국어 수학 끝나고 이제 국어 수학을 못 본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냥 탐구는 별로 부담 없이 쳤던 것 같아요. 그냥 실력대로만 보자 하고 마음을 놓고 봤더니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국어를 제가 가점표를 못 써왔어요. 그래서 수험장에서 핸드폰을 받자마자 문제지를 켜서 제가 뭐 했는지 가점표를 다 적은 다음에 채점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국어가 98점이 나왔고, 수학도 제가 일단 20번 찍었으니까 20번 먼저 본 다음에 29번도 좀 답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9번 먼저 보고 하여튼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채점을 하고 이제 뿌듯하잖아요. 국어가 98점이고 수학이 100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네이버를 켰어요. 켰는데 이제 제일 먼저 보인 게 올해 국어 쉬워, 뭐 국어 평이하게 출제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고 댓글을 봤더니 제가 사실 댓글 보면서 이제 같이 시험 본 분들이 분노회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댓글창을 봤거든요. 근데 댓글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다 눈치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하나 둘 어려웠다 하고 등급컷도 낮게 나오고 해서 좀 안심이 됐었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 지구과학을 좀 잘 못 봤었거든요. 국어 수학은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탐구가 그렇게 낮게 나와버리니까 아쉬웠어요. 아쉬워서 그냥 재수를 할 때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하고 재수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고3 때도 워낙 탐구는 시대인재가 제일 낫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탐구가 고민이니까 시대인재를 가는 게 맞지 않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작년에 제가 강기원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마침 그때 20수능에서 어려웠던 문제 27번을 딱 강기원 선생님이 해주셨던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되게 믿을 만한 선생님이구나 해서 그래서 시대인재를 고른 것도 있고요. 특히 탐구 얘기를 더 하면 그때 학원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도 학생이 만약에 탐구가 고민이면 시대인재로 오는 게 맞다. 탐구는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준다. 되게 믿음직스럽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시대인재를 골랐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면 재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수를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재수를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재수를 하다가 좀 생각이 바뀔 때가 종종 있어요. 이제 재수가 힘드니까 그냥 작년 성적으로 학교 갈 걸 그랬나 싶을 때도 있고, 네, 되게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도 내가 다시 펜 잡고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할 정도의 동기가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역 때는 수능을 안 봤었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무서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좀 모의고사를 못 봐도 에이, 수능은 잘 보겠지 이러는데, 그래서 아마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수를 할 때는 이제 수능에서 한번 당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좀 없어지지만, 대신에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갖고 재수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마스크가 너무 불편했어요. 이게 사실 학원에서 이렇게 코만 살짝 내리고 있어도 지원학생 마스크 올리세요 이러면 좀 괜히 맞는 말인데도 좀 너무 빡빡하다 싶기도 하고 했는데, 네, 너무 답답했고요. 일단 또 귀 이쪽 뒤쪽이 계속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반창고 같은 거 붙이고, 아니면 뭐 붕대 같은 거 감아도 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한 여름쯤 되니까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또 가림막도 처음에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아니 이게 뭐냐, 이거 시험지 펼치지도 못하고 뭘 이런 걸 하냐 했었거든요. 그랬었던 것 치고는 사실 실제로 사서 연습을 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랑 가림막도 네, 점점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휴원 동안 이제 학원에서 동영상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좀 잘 안 봤어요. 이게 좀 별로 그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챙겨주세요. 전화 와서 뭐 지원학생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긴 하는데, 네, 공부를 많이 안 했죠, 휴원하면서. 그래서 사실 그게 다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6월보다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휴원하면서 공부 진짜 많이 안 했구나 싶기도 했고, 오히려 9월을 망친 게 수능까지 자만 안 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문학에서 전에 재정 수업 중에 손창민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복잡한 문장이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게 있었거든요. 그때 해주신 게 일단 주어랑 서술어를 먼저 봐라 하면은 좀 더 문장이 잘 읽힌다, 이렇게 하셔서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흐름을 만드는 게 그 주어 서술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렌즈로 촬영을 하는 장비인 카메라는 요즘 여러 분야에서 쓰인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요, 카메라는 여러 분야에서 쓰인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할 흐름을 만드는 문장인 거고요. 이 중에 촬영하는 장비인 카메라,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는 촬영하는 장비이다 라는 말을 끼워 넣은 거잖아요. 이런 끼워 넣은 문장들이 주로 문제에서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는 렌즈로 촬영하는 장비이다 하는 거를 밑줄을 그어두고, 뒤에 카메라가 여러 분야에서 쓰인다 하는 문장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다음 문장을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이 국어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로 사실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같은 지문을 읽어도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신이 어려워하는 분야의 책을 읽어두거나,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우면 지식 채널 2 이런 거 봐두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종 수업을 하면서 강교원 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항상 숙제는 교실 나가면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계속 수학 생각하고 있어라 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수학 실력에 계속 아까 풀었던 문제 그거 이렇게 하면 풀렸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딱히 책상 앞에 안 앉아 있어도 공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펜 함부로 잡지 마라, 그러니까 풀이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말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시간 줄이는데 특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탐구가 타임 어택이 강한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탐구를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 이게 제일 고민이었었고요. 근데 시대인지에서 사실 워낙 많이 줘요. 한 50회 정도 그냥 다 풀었어? 더 풀어 하고 계속 주기 때문에 이거 풀다 보니까 시간이 자연스럽게 단축이 됐습니다. 30회 정도 풀었을 때쯤 해서 이제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실무 풀고 체크하고 하면서 공부했던 게 제일 시간 단축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재수를 하면은 기출에서 이제 한 번씩 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새로운 걸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설 푸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은 이제 한번 풀었던 거기도 하고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실력이 늘어서 빨라진 건지 아니면 이미 봤던 걸 풀고 있어서 빨라진 건지 체크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고 싶을 때 사설 풀어보면서 체크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기출은 어떻게 쓰냐 하면은 사설을 풀다가 이렇게 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기출 보면서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마철쯤 되면 굳이 장마가 안 와도 힘들긴 해요.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좀 왠지 학원에 있는데 실력이 늘고 있는 건지 확신도 좀 없어지고요. 이때 이제 장마철에 학원 가는 길에 일단 바지 다 젖고 양말 다 젖고 하는 것도 되게 찝찝했고요. 또 이제 학생들 찝찝하지 말라고 에어컨을 틀어주는데 비 맞고 와서 에어컨 쐬면 또 좀 춥기도 하고 햇빛 없으니까 약간 좀 우울해지는 기분도 들고 해서 장마철에 슬럼프가 왔어요. 사실 슬럼프를 이겨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가 1, 2월에 열심히 해서 지금 힘든 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나 슬럼프구나 하고 그냥 그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공부 많이 하려고 욕심내기보다는 몸 상태를 다시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막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 뭘 해야겠다 하기보다는 컨디션 다시 찾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내가 열심히 해서 슬럼프가 지금 온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사에서 살았었거든요. 학사가 되게 가까워요, 학원이랑. 근데 학교도 그렇지만 가까우니까 왠지 더 좀 늦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니저 쌤이 아유 지원아 오늘도 늦었니 하면서 그러면서 매니저 쌤들하고 어느 정도 친해진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을 갔을 때 학원 가면서 한 생각이 친구 만들지 말고 공부만 집중하자 였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롭긴 하더라고요. 친구가 없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싶다 하고 매니저 쌤한테 가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생활 담당 매니저 쌤들한테 자주 갔고 또 사실 학습 담당 쌤들도 학습 담당 쌤이라는 말 자체가 좀 되게 어렵잖아요. 막 가면 지원아 넌 탐구가 부족하구나 이랬었는데 갈 수 없어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갈 때마다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생활 담당 쌤이나 학습 담당 쌤이나 다 도움이 그런 편에서 많이 됐습니다. 있을 빌보드에서 높은 순위에 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항상 100등 언저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내가 수학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100점이야 하고 빌보드 보면 100점이 8, 90명씩 있고 해서 다시 공부하러 가야겠다 하고 공부하러 가고 그런 식으로 좀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생투 같은 거는 보면서 이거를 다 맞으라고 낸 시험지야? 하고 빌보드 보면 또 다 맞은 사람 좀 있고 해서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부엉이 라이브러리를 온도나 습도를 계속 매니저 쌤들이 체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덥다 아니면 춥다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책상이 되게 넓어요. 제가 책상에 책들을 되게 많이 널브러 놓고 공부를 하는 편인데 어지간해서는 책상이 부족하다고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이 제일 만족스러웠고
옆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어서 그냥 내가 수납하고 싶은 걸 수납하지 못했다 했던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불편했던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인터뷰를 찍으면서도 좀 기분이 묘한 게 제가 작년에는 이런 인터뷰 영상들을 좀 못 봤어요. 유튜브 들어갔다가 이런 인터뷰 영상들이 있으면 괜히 지금 생각하면 열등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남의 영상들을 잘 못 보겠고 인스타도 잘 못 들어갔었어요. 요즘 사이버 강의여서 그런 게 적긴 했어도 괜히 남 노는 거 보면 좀 그럴 것 같고 해서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들 그럴 거거든요. 좀 되게 공부 잘해 보이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이제 다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아, 나 너무 못났다. 뭔 축하해줘야지 뭔 열등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부정적인 감정들에 너무 빠져서 힘들어하기보다는 그거를 원동력 삼아서 다시 더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